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이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 이 월봉으로 보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어 여기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앞에 이 전고점을 월봉에서 뚫었잖아요.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이 이 전고점들을 다 지금 봉 하나로 딱 뚫고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숫자로만 보면 여기에서 여기가 멀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앞에 여기 보세요. 앞에 여기 지금 올라갈 때가 되면 그저 보면 여기 비트코인이 그 이번 달도 올라가고 연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번 달도 올라가고 이번 달도 올라가고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 멀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월봉으로 그 월봉으로 장대 양봉 한두 개, 장대 양봉 한두 개면 그냥 여기 멀은 것 같지만 숫자로 보면 멀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올라갈 때처럼 이게 장대 양봉 월봉으로 장대 양봉 제가 할 때는 한두 개, 한 두세 개,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한 두세 개, 두세 개면 여기 전구점 갈 수가 있어요. 전구점 여기가 지금 8천만 원일 때거든요. 8천만 원이 여기인데 월봉으로 장대 양봉 한두 개, 두세 개면 그냥 여기 전구점 근처 갈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근처 바로 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지금 많이 잡아서 한 두세 개면 딱 갈 수가 있는데, 내년 5월 달까지 해서 지금 한 7개월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반감기를 기준으로 내년 5월까지 7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7개월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무튼 장대 양봉 한 두세 개, 서너 개만 딱 나오면 8천을 넘어서 갈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MACD 설명을 해드렸는데, MACD에서 보면 여기 보면 월봉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추세를 보실 때는 여기 MACD 있잖아요. 이게 MACD입니다. MACD. 이게 MACD인데 MACD를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 추세를 판단하실 때, 특히 이제 어떤 중장기 추세를 판단하실 때 이 MACD의 월봉을 보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에도 보실 때 여기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 여기에서 여기 올라갈 때 여기에서 올라갈 때 출발할 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서서히 여기 보면 녹색 있잖아요. 녹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보시면.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녹색이 쫙 나왔잖아요. 보시면 녹색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녹색이 이렇게 나왔었죠. 녹색이 월봉으로 보셨을 때.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다가 여기 녹색이 지금 나왔죠. 월봉에서 녹색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월봉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려는, 어떻게 보면 초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그것도 이제 바닥 대비 한 두 배 올랐지만 이 고점을 가기 위한 고점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여기 MACD에서 지금 녹색 그림이 나오는 이 빨간색에서 녹색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초입부.
초입부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아무튼 이번 달, 다음 달, 그죠? 이번 달이 10월이고 다음 달이 11월.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달, 10월 달에 장대 항목 나왔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것만 해도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아무튼 내년 한 1월, 2월, 내년 1월, 2월, 그러니까 2024년 1월, 2월 그 시기에 걸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주봉도 당연히 여기 보면 전구점을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전구점을 넘어가는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 주봉으로 올라갈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녹색 그림이 나오는 동안에 비트코인 여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2천만 원 근처죠. 2천만 원 근처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한 번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녹색 그림일 때. 근데 여기 보면 지금도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녹색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녹색 그림을 주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봐도 그렇고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그림, 그죠? 고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좋은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아, 이런 데 샀으면 좋았겠다 이거지만 그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저는 그때 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2천만 원 근처에 있을 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계속 적립식으로 사셔라 했던 거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그 이제 조정을 길게 했잖아요. 기간 조정을. 그래서 길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쪽 어차피 추세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장대 양봉을 기다리는 거죠. 장대 양봉. 그 기다리니까 나오잖아요. 보니까. 음? 중장기는 이렇게 이제 뭔가 아무튼 내가 믿을 만한 어떤 투자 대상을 골라서 종목이 됐던 이런 비트코인이 됐던 뭐 아무튼 이렇게 믿을 만한 내가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을 만한 어떤 걸 해놓고 이런 기간 조정이 이렇게 막 한 7, 8개월 걸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게 중장기 투자인 거예요.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자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속으로 들어왔죠. 지금 현재 자, 그 이제 오래간만에 저 뭐야 이더리움을 그동안 안 봤는데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을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알트코인.
이더리움도 먼저 월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도 이렇게 이제 하락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 제가 선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 조정.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더리움도 따라서 이렇게 월봉으로 본 조정을 받고 MACD가 아직 파란색으로 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그림, 이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더리움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MACD로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녹색 그림이 나오면서 근데 이더리움 같은 MACD로는 아직 녹색 그림은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지금 이미 지금 여기 그 하락 추세를 끝내고 지금 올라가서 지금 여기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차를 두고 좀 지나면 또 이더리움도 아마 비트코인 못지않게 어떤 좋은 흐름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알트코인들도 아마 이더리움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주봉으로 봐도 역시나 보면 여기 MACD가 이제 주봉에서는 살짝 위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제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처져 있죠. 보시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각도가 있게 올라갔고 조정받고 좀 이렇게 각도가 있게 올라가는 이게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은 그것보다는 좀 처지죠.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차, 이더리움하고 시간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이게 대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아마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도 아마 이제 상방으로 아마 장대 양봉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뭐 지금도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양봉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양봉은 나오는데 아까 비트코인처럼 그런 장대 양봉은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런다고 이제 이더리움은 장대 양봉이 안 나오냐? 아니죠. 좀 지나면 이제 비트코인이 묻지 않은 그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먼저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차이를 두고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도 아마 이제 비트코인 붙지 않게 그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거 웹토스 웹토스도 보시면 이게 이제 웹토스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올라갈 때 이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 주봉인데 웹토스를 보시면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웹토스 여기 웹토스가 올라갈 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쭉쭉 갔잖아요. 보면 장대 양봉으로 이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한 3, 4주 만에 한 달 정도죠. 3, 4주 만에 여기 바닥에서 고점을 만들잖아요.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런 그림을 안 만들고 있지만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세력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서서히 장대 양봉 비슷한 걸 만들고 있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지금 MACD로 보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바뀌고 있죠.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앱도스는 이제 주봉으로 보셨을 때 이제 지금 막 물타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봐서 이제 이런 데를 좀 넘어가야 돼요. 이런 데 매물대가 큰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데를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데서 좀 불타기를 좀 하고 이런 데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요. 이런 데를 불타기를 사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덜으면서 이게 아무튼 그다음에 수익금을 쌓아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 되고 이게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 불타기는 단가를 좀 높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고생을 덜 한다. 이제 고생을. 그리고 어차피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서 수익금을 키워가는 거고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수익금을 키워가고 그게 불타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매물대를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매물대 근처 왔잖아요. 보시면 이런 데를 넘어요. 주봉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불타기를 아무 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이왕이면 또 장대 양봉으로 넘는 게 좋죠. 아까 비트코인처럼.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데 고점. 그죠? 이런데 넘어설 때 이런데 확인하면서 이게 지금 앞에 이런 그림들을 잘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비중을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좀 늘려가면 그러면 아마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저기 고점 만들 때 아무튼 가서 보면 앱도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스타 코인이 돼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점권 지나서 고점권에 가가지고 어떤 코인이 제일 많이 갔지? 이렇게 물었을 때 막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잘 대응을 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음. 그다음에 그 스레스홀드를 보시면 스레스홀드는 그림이 다르죠. 아까 앱토스하고 보시면 근데 스레스홀드도 여기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스레스홀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MACD가 지금 파란색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보시면 그래서 앱토스는 여기 하락을 끝내고 지금 상승 추세를 들어섰어요. 지금 들어섰는데 이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조정을 하니까 같이 이제 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스레스홀드도 여기 보세요. 파란색 그림 그려질 때 여기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 파란색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스레스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스홀드도 일단은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매물대 여기 근처에 왔고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잖아요. 매물대 여기를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불타기를 하려면 이럴 때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잘 생각하셔서 비중을 잘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여기 스레스홀드 같으면 앞으로 불타기를 한 3번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600만 원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200, 200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앱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불타기를 몇 번 하면 되겠다. 그건 매물대를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매물대 대비 봐서 내가 3번을 내야 될지 4번을 내야 될지 이걸 판단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미리 내가 자금을 이때 얼마씩 할 건지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그 내가 계산해 놓은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불타기를 해가야, 그래야 아무튼 그 불타기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욕심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저기 고점 근처 가가지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불타기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25만 원 얘기를 했는데 더 사고 싶었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사고, 그 다음에 50만 원에 사고, 그쵸? 그 다음에 한 80만 원에 사고, 그쵸? 그 100만 원까지는 사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 가격에서도 불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 정도는 있었죠. 4번 정도.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100만 원 근처 가니까 거기서 한 번에 확 들어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홀드도 역시 지금 좋은 흐름으로 왔고, 지금 지난주만 해도 이게 30원 밑에 있었는데 32번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넘어서면 또 이제 앞에 이제 매물대들, 지금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또 이 앞에 여기 앞에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또 판단해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이 매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집은 지금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매집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은 이 세력이 목적하는 매집은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세력이 원하는 매집은 어느 정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빨리 가지. 다 때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들 생각,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지가 아니고, 이 스레스홀드를 관리하는 세력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아마 이더리움도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시면 또 이더리움 그림도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스레스홀드나, 그 다음에 아까 앱토스, 리플도 한번 볼까요? 리플도 보시면 우리 니플 보세요, 니플. 여기서 그 주봉이죠. 이 주봉이 장대 양봉 세울 때는 여기서 금방 갈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다 내려왔잖아요. 보세요. 그 여기서 팔고 샀으면 되지 않겠냐. 그건 이제 지난 얘기,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으셔야죠. 하지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줄 알면서도 안 파는 거예요. 그, 그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이렇게 제자리 다 올 줄 알면서도 안 파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자. 이게 이제 그래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5배짜리, 10배짜리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플도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에서 이제 좀 빨간색이 아직까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주봉으로 캔들이 이제 양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양봉이. 근데 아무튼 니플은 지금 이게 이제 소송, 그죠?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악재 속에 있는 거죠. 그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악재 속에 있다는 거 알면서. 근데 왜 하느냐? 결국 소송이 언젠간 끝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끝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는 둘째고, 소송이 끝나는 것 자체가 니플한테는 호재라는 거죠, 호재. 제가 그 처음에 니플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 속에 있다는 거 알면서 하는 거, 알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소송이 끝날 거다. 소송이 앞으로 막 10년, 20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끝난다, 소송이. 응? 그러면 끝났을 때 그게 이제 호재가 될 건데, 그게 그러면 나중에 소송 끝나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막 몇 배 올라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게 개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 속에 있을 때 언젠가는 끝날 거다. 근데 그 언제가 언제냐? 그건 이제 정확히 모르죠. 그게 짧을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사고 들고 있다가 그냥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서 들고 있어야 그 투자자들한테만 이제 큰 수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다 보면 어떤 건 이렇게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건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건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게 포트폴리오에 있다 보면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래서 비중을 조절 잘 하셔야 된다. 비중을 내가 좋아 보이는 거에 그냥 비중을 많이 넣으면 잘못하면 그게 거꾸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계좌는 뭐 지금 뭐 시장이 조정받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계좌도 조정을 받는데 이걸 왜 자꾸 제가 보여드리냐? 그러니까 제가 이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숫자는 딱 요 숫자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계좌를 보실 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죠. 여기 3,300 갔을 때, 여기 3,300 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2,250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2,600 갔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가 이거죠. 여기가 지금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이 계좌 같은 경우 여기 3,300 했을 때 얼마냐? 이게 4,500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250 했을 때 얼마냐? 이게 2,400이었다는 거죠. 2,600 했을 때 얼마냐? 3,200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얼마냐? 지금 이거죠. 보이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죠.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계좌를 봐야 그래서 본인들 계좌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판단도 되고 그리고 시장 대비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괜찮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종목이 문제인지 비중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이 원인을 찾아야죠. 이렇게 해서 그건 누가 찾아준 게 아니라 그 본인들 계좌는 본인들밖에 못 보니까 그 본인들이 보면서 찾아야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자 그걸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계좌가 준다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장 조정받을 때는 뭐 내 계좌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세력 계좌도 조정받고 그죠?
나보다 훨씬 잘하는 투자자들 계좌도 같이 조정을 받고 다 그러기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종목만 내가 믿을 만한 종목을 찾아서 그 비중도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도 n분의 1에서 적당히 잘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시장 따라서 내 계좌가 이렇게 그죠 많이 늘기도 하고 아무튼 줄기도 하고 그 수익 난 게 그죠 이 계좌는 제가 얘기했죠 이 계좌는 2천에서 출발한 계좌라고 2천에서 출발한 게 이렇게 막 2배 이상도 갔다가 그죠 그랬다가 이렇게 수익 난 거 거의 확 줄었다가 또 이렇게 또 늘었다가 또 이렇게 지금 줄은 거죠 여기 대비는 줄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이제 저기 5년 후 10년 후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 그 2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계좌는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 이게 여기 저점도 우상향하고 이 고점도 우상향해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도 우상향을 하고 우상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고점도 우상향을 하고 그러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계좌가 이 고점에 갔을 때 이게 고점에 갔을 때 나중에는 내 계좌가 두 배도가 있고 세 배도가 있고 네 배도가 있고 다섯 배도가 있고 많이 가면 열 배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무튼 내가 종목을 잘 찾아서 비중을 잘 조절해서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 가면 시장이 중간에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아까 했더니 조정받을 때도 있고 반등할 때도 있고 시장은 변화무쌍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 계좌도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내 계좌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관리해갔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느냐 아니면 내 계좌가 두 배, 세 배 돼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 다섯 배, 열 배 돼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계좌를 관리해 간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갔을 때 내 계좌가 이렇게 다섯 배, 열 배, 이렇게 돼 있으려고. 근데 이제 그게 10년을 해서 이게 10배가 된다. 그러면 그게, 그게 n분의 1에서 1년에 이만큼 불어나고 2년에 이만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시장을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한 강세장을 만나면, 그죠? 10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강세장을 만나면 거기서 강세장을 만났을 때 그때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강세장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확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몇 년, 한 1, 2년.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면서 여기서 그 계좌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처럼 가다가 한 두세 배 불어나가다가 거기서 두세 배 확 불어나면 여기서 확 불어나면 그죠? 여기서 두 배 불렸다가 여기서 두세 배 불어나면 여기서 그냥 다섯 배, 여섯 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셔야 된다. 이게 n분의 1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적금 나이금 들면서 이렇게 돈 관리하는 거고 투자를 통해서 돈 관리하는 거고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결과를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지금 보면 이게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이 저점.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내려왔을 때는 1300대 초반, 올라갔을 때는 1300대 한 중반. 그냥
그러니까 환율은 뭐 크게 그 의미 있는 변동성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환율이 위로도 확 못 가고 밑으로도 확 못 가면 지금 시장에서 호재도 악재도 별다른 호재도 악재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환율과 관련해서 보면 환율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환율과 관련해서 아무튼 큰 호재도 큰 악재도 없다. 그냥 그만하다. 지금 이런 뜻이고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 전쟁에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그쪽 또 물가에 막 그 금리에 또 경기 침체에 뭐 온갖 거 얘기하면 지금 환율이 막 요동을 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응?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 그러면 지금 개인들 눈에는 지금 엄청나게 악재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환율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별게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환율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막 공포심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환율의 움직임은 지금 크게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는 거죠. 이제 겉으로 보면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고 막 이게 막 환율이 확 오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만한 폭에서 그렇죠? 보시면 지금 그러고 흘러가고 있다. 오늘 그 투자자 보시면 투자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팔았죠. 뭘 팔았을 거냐 그런 거고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올랐냐 내렸냐? 코스피가 올랐죠. 코스피가 올랐는데 기관이 샀는데 올랐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지금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기관이 사면서 코스피가 올랐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수를 관리했다.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올랐는데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이.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지금 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만 보면요 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거꾸로 지금 외국인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오늘만 보면은 뭐 시장이 그죠? 개인이 사서 올리고 이게 아니고 개인은 다 팔았죠. 개인은 다 팔았는데 개인은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았는데 그 코스피는 기관이 사서 올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보면 개인들이 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반대 매매. 물론 이제 손절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반대 매매로 나가는 게 주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신용미수 써가지고 이게 종목들이 마이너스 40% 50% 가니까 이 증권사에서 그냥 강제로 매도해버린 이게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손절한 것보다는 아마 반대 매매를 해서 팔리 나간 게 많고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대 매매로 나가는 것을 누가 샀냐? 이게 개인들이 반대 매매 나간 것을 여기 코스피는 기관이 샀고 반대 매매 나가는 것을 여기서는 외국인이 샀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제 매매로 반대 매매를 해서 강제로 이렇게 매도당하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은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종목들은 아주 싼 가격에 또 받아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오늘 나왔다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저희하고는 해당 없는 건데 이제 일반 개인들 특히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들은 반대 매매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자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신용미수 잔고인데 이게 보시면 신용미수 잔고가
이 9월 달에 보시면 신용미수 잔고가 20 여기 있잖아요. 이 9월 달만 해도 계속 20조 대 있었잖아요. 20조 대 보시면 20조 대. 그렇죠? 이 보시면 여기 이 신용잔고 보시면 여기 9월 달 여기 20조 대 20조 대.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코스피가 2600, 그죠? 코스피가 2600 근처에 있을 때가 여기가 신용장구가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아까 제가 한 고점. 그 20조가 넘는 이런 신용미수 금액이 이 코스피가 2600이었을 때 이때가 고점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공매도 세력도 들어오고 시장도 조정받고 그러면서 신용미수가 줄죠. 줄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줄었죠. 보시면 20조, 19조, 18조, 17조, 17조. 자, 그래서 신용미수가 지금 17조 대, 17조 대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줄었죠. 보시면 줄어가지고 17조 대 나는데 이건 오늘치가 아니고 이건 어제 그제 이틀 전 거, 이틀 전 거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은 이 숫자하고 다를 겁니다. 근데 아마 어제 오늘은 아마 이보다 더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7조 대 초반이나 아니면 16조 대 후반 이렇게 들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신용장부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은 아닌데 신용장부로 보면 20조 대 대비 아무튼 16조 대 후반까지 왔으면 거의 한 4조 정도가 좀 줄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마이너스 15% 정도 줄은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은 아니더라도 신용장부의 바닥은 아니더라도 신용장부의 거의 바닥권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바닥권. 그러면 이제 신용장고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가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것은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바닥권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그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정부가 검토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렇게 호재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뭐 엄청 떨어진 게 아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9월, 10월 조정을 받은 거예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 시장도 요거에 맞춰서 조정을 받은 거고 9월, 10월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떨 거냐? 그럼 여기서 계속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게 조정을 받다가 돌아 나갈 거냐? 이제 그죠?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 조정을 끝내고 돌아 나갈 거냐? 이제 어느 쪽으로 판단하냐가 문제인데 저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것보다는 저는 적정선에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 나가는 여기를 다시 넘어가고 여기를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려질 확률이 높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MACD도 이제 여기는 아까하고는 그림이죠. 다르죠. 여기 이제 이게 양봉이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거꾸로 조정받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RSI도 지금 52에 있고 MACD도 지금 여기 양봉 그림이 나오고 RSI도 52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적정선에서 조정을 끝을 내고 돌아와서 여기 넘어서 아마 여기 이제 여기를 넘냐 안 넘냐 문제인데 이런 그림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우리 시장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아무튼 일봉으로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이게 9월, 10월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죠? 위에가 코스닥이고 이게 코스닥이고 이게 코스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9월, 10월 9월, 10월 조정받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여기 9월, 10월 조정받고 그런데 앞에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 앞에 전저점을 깨진 않았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지금 월봉으로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 시점에서 아까 제가 신용미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공매도 관련된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돌아서 나갈 확률이 높고 넘어간다면 이제 공매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있잖아요. 3,300 같던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이제 이게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검토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좋은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중인데 아마 조정에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음. 저희 중장기 투자자들은 시장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하고 비중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 어떤 종목과 어떤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관리해 나가느냐.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그 조정 이런 구간들은 어차피 거치면서 가야 돼요. 이런 구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그저 플러스 50%, 100%, 200% 이런 종목을 내 계좌에서 자꾸 만들어 내려면 이런 조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그냥 아무튼 지나면서 가는 겁니다. 거치면서. 자, 그럼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지난주 대비 좀 내려오긴 했어요. 지난주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일주일 전에. 근데 그 많이 내려온 건 아니고 여기서 뭐 지금 그 음봉 일봉을 기준으로 음봉 일봉입니다. 음봉 두 개 만들어 놓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보시면 버티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속 내려간 게 아니라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그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좋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 조정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지금 그죠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이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쪽으로 버티고 있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업종 한 두세 개 업종만 잘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주면 우량주 중에서 그게 가주면 코스피가 또 이제 좋은 흐름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코스피가 이게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조정을 받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포스코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 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폭, 그죠? 조정폭이 크니까 그 영향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받고 있는 것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여기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전저점을 계속 깬다 이겠는데 그죠?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왔잖아요. 계속 깨고 여기 또 깨고 그죠? 지난주 대비 거기를 또 깨고 내렸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올라가기를 목매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무렵에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ETF는 있었어요. ETF는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7월 26일 날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에서 ETF, 2차 전지 ETF와 관련해서 요게 그 금융 당국에서, 그죠, 여기에서 뭘 승인했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인버스를 승인해 줬어요. 인버스. 그래서 눈치 빠른 개인들이나 눈치 빠른 세력들은 이런 그 에코프로나 포스콜딩스나 여기에 물타기를 한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면 계속 손실이 커지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빠르게, 어차피 2차 전지 갖고 돈을 버는데, 그죠? 2차 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루나 그 포스콜딩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려면 이 종목은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내가 산 가격보다 상승을 해야, 10%든 20%든 30%든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데, 이 무렵에 2차 전지 관련된 인버스 ETF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여기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익이 나려면 하락을 해야 한다. 하락을. 근데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인버스 ETF,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산 개인이든 세력이든 누가 줄여 샀겠어요? 세력이 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인버스 ETF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수익률이 거의 플러스 20% 가까이 났다. 20% 보시면. 이거 묘하죠.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 에코프루나 포스콜딩스는 이런 데서 이 아까 제가 얘기한 공매도 세력 들어왔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버스 ETF, 인버스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의해서도 이 종목들이 하방으로 가는 거야. 하방으로 계속 하방에 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개인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 물타기를. 제가 해서는 안 된다. 물타기를. 누가 승자가 되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근데 아무튼 에코프로가 계속 내려오니까,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제가 얘기한 코스닥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에코프로가 내려왔다가 이게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가장 안 좋은 계단식. 응? 그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건 반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승이 아니고 반등입니다. 반등. 여기 양봉 나왔잖아요. 이 반등은 뭐예요? 상승은, 이게 상승이 되려면 여기 고점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고점을 넘어서 가야 상승이고,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66만 원이니까, 그쵸, 여기가 150만 원이잖아요. 보시면 이걸 넘어가려면, 그죠, 100% 갔어도 안 되잖아요. 그 두 배를 더 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려면 그 쉽겠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설명했던 보세요. 여기 이평선들이 다 지금 역배열이죠. 정배열이 아니고. 올라갈 때는 정배열이었죠. 근데 이게 꺾이고 나니까, 그죠, 이게 역배열이다. 역배열.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그 시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것보다
5%든 10%든 오늘처럼 이렇게 이만큼씩이라도 이렇게 반등. 이제 어디까지 반등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반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보다 이 반등을 해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겠죠. 이제 공매수액들이 뭐 환매수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보면 또 어떤 개인이든 어떤 세력은 또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음, 그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등 폭이 크냐 적냐 문제인데 이 반등 폭이 크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공매도 세력 플러스 그 인버스 ETF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한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반등 폭을 크게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별 다를 거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계속 깨고 있습니다. 계속 깨고 있어요. 또 깼죠.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서 올라가면 반등입니다. 역배열에다가 반등.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또 많은 것도 아니죠,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 조정이에요. 제가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갔으니까 이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뭐 상승으로 돌아서겠죠. 오히려 지금 제가 했죠. 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이제 차트상으로는 흐름이 더 좋다. 그 이제 반도체 영역으로 봐서도 지금 삼성전자 쪽보다는 그 SK하이닉스 쪽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호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주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급락이나 폭락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 조정 폭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보면 어, 카카오를 오래간만에 보면요. 카카오가 이렇게 악재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여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여기 전저점 깨고 또 이 전저점 깨고 여기 전저점도 깨고 그 지금 3만 원대 후반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싼 가격에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덩이도 이렇게 받고 맞은데 있든 없든 간에 그 카카오 같은 걸 지금 사면 가격이 싼 건 맞은데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카카오가 카카오를 오래간만에 봤으니까요. 이 월봉으로 보시면 카카오가 보시면 계속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 떨어질 때 엄청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가파르게 내려와서 여기 좀 완만해졌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런 데는 가격이 싸다고 어설프게 사는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카카오도 살려면 저희가 비트코인 사듯이 이 추세가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걸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카카오는 지금 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추세를 보고 이게 좀 가격도 싸졌는데 이 추세가 상승 추세 돌아선다 이렇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이게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싸다고 사지 마세요. 혹시 또 사시는 분 계실까 봐 지금. 이제 반면에 지금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행인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서 보시면 코스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게 지금 대장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시장은 지금 9월 달부터 보면 9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정은 시장 따라서 같이 했는데 그 시장이 이제 그 10월 달도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같이 이제 시장이 내려올 때 같이 조정을 했는데 그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셀트리온이 돌아서서 지금 위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그 올라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더만 안 떨어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올라는 못 가더라도 더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아무튼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든지 더 떨어지지 말고 횡보해 주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들 있잖아요. 비중이 큰 코스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 2차 전지 다음으로 그 비중이 큰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이렇게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지금 이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또 이게 장대 양봉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면 시장 따라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시장 따라서. 시장 따라 조정을 받는데 아마 이제 이건 조정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시면 갭 상승했던 여기 근처까지 내려왔죠. 여기 갭 상승했던 조정. 근데 이제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반대 매매 이런 거 당하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종목 막 하니까 신용미수 써서 따라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게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이게 더 내려오는 이런 흐름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종목들을 보면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도 그죠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것도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반대 매매. 근데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것은 이제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데를 돌파해서 가고 하려면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여기서 샀다가 아니 여기서 팔았다가 또 여기 샀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그냥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최소한도 이렇게 50% 100%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구간들은 시간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중에 이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지나가 놓고 그림을 보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 그림을 알고서 하는 거고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릴지 저렇게 그릴지 그건 지나고 나서 하는 거고 근데 이 판단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판단하면 누가 판단을 못 해요 여기서만 근데 이제 중장기 하는 분들은 그죠 이런 걸 나올 줄 알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는 그냥 버티면서 간다 이게 중장기인 거예요 음? 그죠 매매하신 분들은 팔았다가 사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눈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죠. 이렇게 보시면 눈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반대 매매 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가 끝이 나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가 거의 지금 끝자락에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도 이렇게 잘 가다가 이게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부터 이게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어떤 종목 때문에 조정이 오냐? 이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렇게 시장을 에코프로가 내려가면서 코스닥을 끌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나머지 업종들이 다 끌려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죠. 여기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반대 매매를 계속 당하는 거죠. 이 반대 매매를 당하니까 또 더 내려가고 반대 매매를 당하니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근데 이게 그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제가 보여드린 이 종목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반대 매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것으로 보이고 끝났던 건 아니지만 거의 끝자락에 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신용미수 잔고도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공매도 관련된 좀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앞으로 한 1, 2주? 1, 2주 이제 11월 초, 11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도 1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아마 조정 구간일 것 같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더 안 떨어지더라도 여기선 가격으로 더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여기는 이제 시간도 걸리면서 가격도 내려온 이런 구간인데 여기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별로 안 내려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가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앞으로도 한 1, 2주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그때까지는 좀 이제 힘들더라도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나가는 아까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돌아나가는 업종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대 매매 되면서 개인들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여기처럼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잘하면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개인들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으로 봐서 조정의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거의 이제 힘든 구간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걸로 보이고 그게 이제 더 좀 이어진다면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지나가면 이제는 좀 시장이 좀 더 2023년도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연결돼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2024년도부터는 2023년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시장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하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 아무튼 그런 시장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구간은 다른 거 없어요. 힘든 구간은 시간을 제가 늘 얘기했던 시간을 이게 잘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를 안 해야 나중에 그 종목을 끊어낼 때 그죠? 나중에 이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놓고 그 종목을 끊어낼 때 그럴 때 너무 고민 안 하고 딱딱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서 그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 그죠? 그 종목을 정리도 못 해요, 나중에. 나중에. 그게 문제입니다. 자,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뭐 또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아까 제가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든 얘기들이 막 모아서 나올 때 모아서. 근데 그런 구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지금 뭐 악재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뭐예요? 그 작년 올해 1월, 2월 달에 나올 악재가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두 개 나오긴 했지만 그 시장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작년 1월, 2월 올해죠. 올해 1월, 2월 그 비트코인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는 막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 별다른 악재가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쭉 봤던 거니까.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